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소씨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도 이게 쓴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리 시작부터 예고를 하면서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나는 소식 먼저 전달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참 트롯맨들의 우정이 너무 빛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올릴 때만 해도 기사가 없었는데 오전 중에 기사가 엄청 나왔습니다. 쭉 보니까 임영웅에게 받은 이 구찌 브랜드 지갑 당황스러웠다 이러면서 쫙 제가 말씀드렸던 장면이 다 이렇게 캡처가 됐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트롯맨들을 한 분 한 분 아끼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연장해서 이 트롯맨들을 응원하고 팬활동을 할 건 전혀 아니지만 이들의 우정을 응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찬원님이 영웅님에게 막 장난치는 모습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수를 좋아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하는 행동이 누군가는 귀엽게 보이고 누군가는 버릇없어 보인다라는 거는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분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던가 글을 쓰던가 이것이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에게 결코 좋은 영향력이 가지 않습니다. 1도 좋은 영향력이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 마음속 깊숙이 간직을 하시고 정말로 트롯맨들 중에 누군가가 임영웅님을 막 비방한다던가 너무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 아유, 팬튜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씨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신 마음 드는 거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 예능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찬원님도 김희재님도 많은 트롯맨들이 방송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한 미담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게 그게 팩트입니다. 그것이 임영웅님에게 어떤 마음을 트롯맨들이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실 것 없고 이 트롯맨들의 우정이 또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주는 것이 또 올바른 팬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수 임영웅님의 위상은요 여전히 빛이 납니다. 임영웅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음원 영상이 11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오전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음원 영상, 노래만 나오는 음원 영상도 1000만 뷰를 넘어서 1100만 뷰를 돌파한 겁니다. 이게 참 어떤 면으로 봐도 대단한 게요. 많은 대중들이 들어서 1100만 뷰가 나온 것도 굉장하지만 이 팬분들이 엄청나게 스밍을 해서 1100만 뷰를 나왔다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엄청난 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소씨가 전달드렸던 많은 내용 중에 이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 타 가수의 팬덤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수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반면 쾌거 소식이 또 있죠. 넘버원 임영웅 오늘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서울가요대상 인기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보여줍니다. 가수 임영웅이 제32회 서울가요대상 인기상을 거머쥐며 또 한 번 대세 인기를 확인했다. 아마 이 인기상 투표에서 압도적인 54만 표가 넘는 52.58%의 투표율로 인하여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인기상만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인기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확정을 지은 것 같고요. 그 외에 본상, 트로트상, OST상, 사관왕에 대한 기록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서울가요대상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수 임영웅님의 출연 여부,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스케줄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아직까지도 이 저녁 시간대까지도 스케줄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 오후 때까지도 만약에 스케줄 등록이 없다면 이 서울가요대상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상을 받는 모습은 우리가 VCR로 맞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은 소씨가 계속 체크해서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 자, 이렇게 멋진 수상 쾌거에 이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투표가 지금 열렸죠? 임영웅, 김호중, 장민호부터 방탄소년단 멤버들까지 바로 TMA 베스트 뮤직 결선 투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뮤직 결선 투표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17일 날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따르면 바로 어제 16일 정오부터 시작된 투표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오는 30일, 1월 30일 낮 12시까지 2주 동안 이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TMA 베스트 뮤직 상은 분기별로 음원을 발매한, 이 분기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분기부터 4분기 요 사이에 분기별로 음원 발매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이 투표가 진행이 되고, 이번 TMA 베스트 뮤직 겨울 부문 4분기죠.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OST 곡은 제외한 채 음원을 발매한 모든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수 임영웅님은 당연히 더블 싱글 앨범인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 앨범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런던보이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2위에는 김호중씨, 3위에는 방탄소년단이 위치를 하면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는데, 홍대 미래프라자 디지털 광고, 지하철 2호선 42개역, 대합실 전광판, 합정역의 광고 보드에도 노출되는 특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사전 투표가 아니라 이제 본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투표는 어디서 하느냐? 온라인 종합 매체 더 팩트가 직접 운영하는 아이돌 종합 전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페넨스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별과 무지개별로 투표할 수 있고, 동영상 광고를 시청해서 참여하는 동영상 투표까지 이 3개의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넨스타 어플리케이션 다 설치하셔가지고 이 투표 무조건 따라오셔야겠죠? 그래야지 사전투표 때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며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또 다른 수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웅보십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가요대상에 대한 출연 라인업 소식도 없고,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 굉장히 좀 기사 하나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혼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과연 어떤 얘기냐? 이 기사죠. 미스터 트로트 박선주, 임영웅 같은 슈퍼스타가 또 나올까 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쭉 보니까 이 박선주 마스터가 미스터 트로트 마스터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인터뷰 내용이라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씨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자, 우선 읽어볼게요. 자, 박선주가 저승사자 마스터로 새롭게 합류한다. 1대1 데스매치부터 마스터석에 앉게 된 박선주는 기존에도 선보여왔던 냉정 코멘트를 전매 특허로 삼아 호락호락하지 않은 면모를 보여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박선주와의 일문일답을 공개했는데,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에 또 다른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경연에 참석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 깜짝 놀랐다. 극찬에 가까운 심사소감을 남겼다.
독설가 타이틀이 무색해질까봐 스스로도 걱정이라는 박선주의 인터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받아요. 자, 마스터로 합류되고 나서 과거의 독설이 화제로 떠오르며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이슈가 되셨다.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저승사자라는 별명은 늘 부담스럽지만 좀 더 냉정하게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는 것이 내 역할인 것 같다. 더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역할이라 국민 욕바지라고도 하시더라. 현장에 도착해서 이용기 마스터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라고 말했다. 욕바지가 되어도 내 갈 길을 가야 할 것 같다. 마스터 복귀를 두고 고민은 없었나? 사실 내 음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스트롯 때부터 너무나 부담이 컸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만큼 질타도 많이 받은 것 같다. 또한 장윤정, 김연자, 진성, 마스터라는 큰 상과 장민호, 김희재 같은 프로페셔널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나의 역할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고민을 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한 고민을 하고 출연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마스터 심사에선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는데 이를 위해 마스터로서 어떤 노력을 하나. 공정성이란 기준이 확실할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좋고 싫음이 아닌 시청자들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가창력과 스타성을 겸비해야 한다. 인성 또한 큰 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가능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대신해 보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정성이란 것에 대한 이야기, 박선주 마스터가 공정성에 흔들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겠지만, 이 미스터 트로트의 공정성이라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며, 어찌됐건 이 박선주 마스터도 지금 굉장히 공정성을 가지고 이번 마스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 소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가 많죠. 최근 녹화에서 미스터 트로트 참가자들을 본 전체적인 소감이 어떠냐라고 묻자. 사실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가 나온 상황에서 또 다른 스타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경연에 참가했다. 그런데 정말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 깜짝 놀랐고 가창력은 이제 판단의 기준에 넣지 말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역대급이다. 그래서 독설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질 것 같다 걱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의 무대를 대하는 자세조차 너무 진지하고 프로다워서 누가 우승자가 되건 다시 한번 큰 스타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보면 어떻죠? 이게 보니까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가 나온 상황에 또 다른 스타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시 한번 큰 스타가 나올 것 같다. 사례가 좀 틀렸습니다. 자, 누가 우승자가 되건 다시 한번 큰 스타가 나올 것 같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인터뷰 내용이 좀 오묘해요. 주영훈 마스터도 최근에 다시 참가를 하게 되면서 이 미스터 트롯2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주영훈 작곡가가 마스터로 탁 합류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있었냐? 이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황당한 게 이 주영훈 마스터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스터 트로트에서의 이 공정성 논란은 미스터 트로트가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공정성 논란에 대한 인터뷰가 주영훈 마스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인터뷰가 어디서 된 거냐? 미스터 트롯2에서 직접 한 인터뷰라는 겁니다. TV조선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일문일답은
TV조선에서 제공을 했다라는 걸 베이스로 기본으로 두시고 소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딱 길이 보이십니다. 자, 이 공정성 논란이 애시당초 장윤정 마스터의 관계가 있는 후배 가수들이 나왔다.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자 주영훈 마스터는 뭐라고 했냐면 참가자 친분에 의해서는 절대 경연의 결과가 결정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윤정 마스터와도 친분이 있고 김연자 마스터와도 친분이 있고 미스트롯2의 은가은 씨와도 인연이 있는 참가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주영훈 마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트롯계가 워낙 좁고 활동을 하다 보면 선후배가 노래로서 만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이 트롯 자체가 아무래도 가수의 숫자가 한계성이 있다 보니 소속사가 함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씨가 어제 마지막에 전달해드렸던 이 장윤정님의 문제점으로 짚히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박지연이라는 참가자의 문제점은 이 장윤정 마스터와의 같은 소속사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수산업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자신이 신인 가수라는 이야기는 쏙 빼놓은 채 일반인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해서 이것이 시청자 기만에 가깝지 않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주영훈 마스터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박지현 씨가 자신을 소개할 때 가수였다. 그게 만약 가수였다라는 게 나왔다면 소속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장윤정 마스터와의 인연을 다 알게 됐겠죠. 이거는 제작진 측에서 좀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만큼 이 일문일답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굉장히 희한합니다. 아니 이런 공정성 논란은 미스터트롯2의 제작진의 담당 PD나 방송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새롭게 합류하는 마스터가 한다? 희한하죠. 이런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장윤정 마스터가 했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새로 합류하는 주영훈 마스터가 미스터트롯2를 대변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요번 박선주 마스터의 일문일답도 똑같습니다. 요번 일문일답도 TV조선에서 제공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사를 통해서 한 인터뷰가 아니라 미스터트롯2 제작진, 즉 TV조선에서 박선주 마스터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박선주 마스터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나는 임영웅 같은 스타가 탄생 안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참가자들의 실력이 너무 좋아서 내가 노래에 대한 심사를 오히려 배제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대단한 스타가 탄생하겠다. 이 대목의 문제점이 뭐냐면 뉘앙스가 임영웅 같은 슈퍼스타가 탄생 안 할 줄 알았는데 탄생할 것 같다. 누가 봐도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라 돼 있죠? 이미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노래 실력에 대한 평가는 배제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다. 야, 박선주 마스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주영훈 마스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본인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미스터트롯의 마스터로 초대가 됐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죠? 화제성과 시청률이 막 20% 이상 나와요.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나를 초대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쁜 소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걸 마치 내가 대신 변론해주는 듯한 인터뷰를 해야 된다. 이렇다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 굉장히 희한합니다. 주영훈 마스터도 이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자신이 해명을 하고 있고 이 박선주 마스터도
올패스를 남발해서 시청자들이 이거 제대로 심사하는 거 맞냐라고 했는데 제대로 심사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주영은 마스터랑 이 독설가로 불리는 박선주 마스터를 데려왔는데 당사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유 실력들이 뛰어나서 실력 부문은 배제하고 무대를 봐야 되겠다. 아니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력을 배제하고 심사를 하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박선주 마스터가 이런 행보를 보인 적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너무 독설을 해가지고 비판을 받으면 받았지 실력들이 뛰어나서 독설을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두 마스터가 정말 자신의 줏대대로 내가 볼 땐 공정성 논란 없어 보이는데 내가 볼 땐 실력들이 너무 뛰어나서 실력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조차 들 정도라 임영웅의 뒤를 잇는 슈퍼스타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미스터 트로트 입장에서 왜 애시당초 처음부터 초대하지 않았던 두 마스터를 갑자기 부르는 것도 희한한데 그 이유가 공정성 논란이 터지고 심사위원단의 수준이 낮다라는 비판이 일자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마스터가 가장 미스터 트로트에서 예민하게 보는 딱 두 가지. 공정성 논란에 대한 해명과 제2의 임영웅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얘기를 이 둘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근데 이 인터뷰를 다른 언론사에서 한 게 아니라 미스터 트로트에서 직접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리송하죠? 참 희한합니다. 몇몇 분들이 오해하고 박선주 마스터를 막 욕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설사 정말 박선주 마스터가 자신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에 대해 비판하면 영웅시대 팬분들의 이미지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가수에게 좋은 영향력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지만 그 뉘앙스가 희한하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 됐건 미스터 트로트를 옹호하는 발언을 미스터 트로트 마스터로 초대가 돼서 이 방송에 등장도 하기 전에 인터뷰 내용에 이 프로그램 제작진의 단점을 옹호해주는 인터뷰를 했다? 전 여기에 팩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죠? 그리고 미스터 트로트의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를 지적받고 있는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팩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팩트들을.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제2의 임영웅이 나온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그냥 빛바랜 트로피, 왕관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제작진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2의 임영웅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할 거라면 좀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맞춰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소식도 연달아서 쫙쫙쫙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투표 활동과 스밍 활동까지 함께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고 우리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